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평가 제7강 프로편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점 탐구 AI와 SOA 분석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점 탐구와 SOA 분석법은 근래에 조직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전략 개발 등에 자주 활용되는 신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부 학생들과 처음으로 이 장점 탐구와 SOA 분석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아직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히 공부하고 또 현장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선도적인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계획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의 SOA 구축 강점 기반 전략입니다. SORA라고 이야기하는 이 SOA 방식은 어떤 것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A, 그러니까 SOA 방식은 새로운 전략적 기획 접근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보통은 우리 많이 경영조직에서나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스왑 분석이란 분석 방법을 많이 활용하죠. 스왑 분석. 스왑 분석에서 조금 더 진화된 새로운 분석 기법인 SOA 분석 방법입니다. 스왑 분석 같은 경우는 strength, 강점이죠. weakness, 약점입니다. 그리고 opportunity, 기회, 그리고 threat, 위협들. 그리고 그래서 강점을 잘 살리고 약점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함으로써 이 약점들을 없애는 방식을 SOA 분석에서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떤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위협 등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 SOA 분석입니다. SOA 분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또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던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WOT 분석에 비해서 SOA라는 분석 방법은 strength, 강점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opportunities, 기회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약점과 위협이라는 것을 없앱니다. 대신 aspirations라고 이야기하는 포부 혹은 열망, 그리고 results, 결과를 중시합니다. 이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SWOT 분석에 비해서 SOA 방식은 더욱더 강점과 기회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변화될 미래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는 방식이 전략기획 방식이 SOA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모집과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고 또 조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성공 기반이라고, 그것이 프로그램의 성공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조직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 참여자들을 전체의 프로그램의 성공 집단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략적 기획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SOA 분석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A 방식은 SWOT 방식에 비해서 강점에 더욱 기반하고 있습니다. 약점을 살펴보는 것이나 이 위협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전략기획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접근 방식이 SOA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강점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포함시킨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1차적 이해관계자, 2차적 이해관계자, 그리고 간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집중해 나갈 것이냐. 근데 그 집중하는 지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약점이나 위협이 아니라 강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 노력에 더 많은 힘을 준다 라고 보는 것이 이 SOA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기법이다 라고 보면 크게 틀린 것이 없겠습니다. SOA의 방향과 설명입니다. SOA의 집중점은 조직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직의 약점이라든지 우리 조직의 어떤 불평부당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직이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직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이 무엇이냐, 전략적 방법으로서의 기술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SOA 방식의 가장 중요한 집중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약점이라든지 위협에 두지 말고 강점에 두고 조직이 잘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격려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결국 이 두 가지가 무엇에 영향을 준다?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에 영향을 주는데,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무엇일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프로그램 전략들을 재구조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SOA 전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A는 이 조직이 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낙관적인 전략 계획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 낙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나태한 어떤 바라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분석과 해석력을 가지고 가장 긍정적인 지점, 목표 지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떤 조직 전체의 힘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낙관적인 전략 계획이 어떤 것이냐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이 SOA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점에 중점을 두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 방식의 전략 기획틀이라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SOA의 집중점, 그리고 SOA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SOA의 개요입니다. S, strength, 강점이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각 혹은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날마다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시달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거를 계속 바라보거나 우리의 어떤 문제점을 계속 바라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더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이때까지 잘못해왔어. 우리 조직은 이런 실패를 경험해왔어.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저는 이런 격언을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산이 아니다. 작은 돌멩이일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지요. 산을 오르다 보면 작은 돌멩이에 미끄러져서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돌멩이 때문에 넘어진 것에 계속 천착을 하다 보면 계속 깊은 고민에 빠지다 보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결국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고 돌멩이에 잠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산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갖추게 될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회는 무엇인가? 근데 이게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기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사는 소셜의 한 개체들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결국 이해관계자들과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 사회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성취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성취나 조직의 성취가 우리만의 성취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목적, 공동 목표라는 것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공생하고 상생해야 된다.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행복 증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조직의 성취입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복리 향상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와 가장 가깝고도 나름대로 우리의 활동에 영향력을 주고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더 많은 집중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계속 설명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저는 클라이언트 중심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 지역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 구성원들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도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전문가들, 또 유관 기관들의 전문가들 등등이 다 얽혀서 믹싱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대상자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SOA 분석은 수학 분석과 달리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약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너무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이나 이런 위협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핵심적인 사항은 포부입니다. 에스피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이 포부라는 것은 지금 이 열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포부와 열망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부, 열망.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가? 무엇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가? 낙관적이라고 했죠? 창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OA 분석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관심이 무엇인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작은 돌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멩이에 관심을 둘 것이냐, 우리 산에 관심을 둘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적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설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고, 건설적으로 비판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비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없애버리는 것,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판을 통해서 또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 재설계하고 재구축하고자 하는가, 혁신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 분야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real want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리얼 원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츠들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원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들입니다. 우리의 바람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엄청 많이 바라는 것들. 예를 들면 점심으로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혹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인지 디저트를 먹을 것인지, 지금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야 되는 것인지, 더 활동 영역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다 고려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원치들 안에는 그 뿌리 깊이에는 리얼 원트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 이 리얼 원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우리가 디저트로 단 것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수 있고 초콜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먹고 싶은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시련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단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실패감을 달래기 위해서 단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건강 조건들이 밸런스가 깨어졌기 때문에,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당이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그것은 원츠들이지만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게 되는 기본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리얼 원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 혹은 우리의 나 개인이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진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aspir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포부입니다. 그래서 스코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A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심이 뭐로 돼야 됩니까? 결과로 표현돼야 됩니다. result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지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성공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성취한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나는 중간고사에 대해서 A 플러스를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지표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조직이 고용 유지율을 몇 %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들도 하나의 결과 지표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략기획으로서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성취겠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결과입니다. 그래서 SOAR의 개요, SOAR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질문들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전략을 기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와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해관계자들, 사람들이죠.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부응해야 되는가 이 뜻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관심인가, 절실한 관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은 소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전략 기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5I 접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